이번에 칸에 다녀오셨잖아요, 백인석 선생님. 그래서 또 뭐 회고전 제의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칸은 어떻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영화인으로서 뭐 그 세계적인 영화인들의 축제니까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예. 회고록 제의는 어떻게? 예. 이제 저희가 뭐 본 행사도 있고 이제 밤에는 이제 또 무슨 종류별로 이제 그 파티가 있는데 파티석상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혹시 회고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이? 저의 회고록이 아니라 그 영화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에 관한 제가 출연했던 영화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영화제에서 이제 뭐 몇 편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예. 회고록이라고 해서 이게 집필하는 게 아니고 예. 제 영화에 대한 부분. 예. 근데 그러시군요. 그런 겁니다. 회고록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배우가 남자 배우가 있으시다면? 상대 역인 주지훈 씨. 네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두 분이서 러브씬도 있고 혹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러브씬이라는 게 어떤 거죠? 러브씬. 뭐, 예. 사랑하나? 약간 이런 느낌. 예. 굉장히 플라토닉한. 플라토닉. 아쉽네요. 네, 예. 주인집 아씨인데 네네. 그 바뀌기 전에 노비 서로 흠모하는데 신분 차이가 있어서 네네. 서로 마음은 있으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연인 사이예요. 네네. 근데 오히려 이게 화가 복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또 그러시군요. 두 명 갖고. 여자가 혼자였잖아요. 그 영화 속 촬영장에서 홍일점으로서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뒤에입니다. 아, 네. 장점은 아무래도 혼자 여자다 보니까 이제 가면 주지훈 오빠는 이제 매일 촬영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자라기보다는 매일 촬영장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좀 10번 중에 한 번 나오는 배우랑은 조금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촬영하기 전에 이제 응원을 하러 재촬영 전에 한번 촬영장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독님이 언니하고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여배우니까 아무래도. 근데 질투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아니 말이야. 아니 그 첫 촬영 저는 촬영을 계속 밤새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이제 막 인사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배우가 이제 첫 현장을 딱 왔는데 이제 한희 씨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감독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기서.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한희 씨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아니 저렇게까지 차별을 했어요. 저도 기억이 없고 사실 감독님도 기억이 없으시죠? 저도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했나 봐.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당황하셨나 봐요. 여배우가 오니까. 그건 다 그래요, 근데. 감독님들이요? 모든 감독들이 다 그래요. 전 처음 들었는걸요. 어쨌든 네, 기대가 됩니다. 배우 이한희 씨에게 무릎을 꿇으신다면 네, 오늘 포털사이트 일면 기사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사극과 코미디를 통해서 이제 선배 배우들과 호흡 맞추게 됐는데 혹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배웠고 조언을 들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되게 느꼈고 좀 감회가 좀 남달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제가 뭐 트레저 헌터 이런 거라면 금은보화가 깔려 있는 거죠. 어떤 상대 역을 만나도 되게 놀라워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것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모리 선배님이랑 되게 많이 많은 씬을 찍었는데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마다 굉장히 정신적인 멘토도 돼주시고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든 촬영 잘 버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촬영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관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가 코미디여서 그랬지 주지훈 씨도 제가 사실은 1살 차이 오빠인데도 저렇게 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연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기로 속죄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그게 화면에 묻어났기 때문에 아마 스크린에 보러 오시는 팬분들이 아 역시 주지훈이구나. 대체가 불가능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 선배 또 백윤 선생님 또 지금 백윤 선생님 너무너무 존경하시는 진짜 기대성 같은 배우님들이랑 같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막 폭풍 흡입하고 싶은 가만히 촬영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뵙고 또 어떻게 연기하시는지 지켜보고 싶은 응원하고 싶은 정말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후배 연기자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이번 영화는 제가 드라마 두 개를 하고 이제 영화를 하게 됐는데 역시 영화 현장은 항상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하면서도 저는 아 오늘도 한 회차가 끝나는구나. 좀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그것도 많았고 이번에 특히 정말 한 번에 모시기 힘든 세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저는 영광이었고 제가 나이가 돼서 어떻게 배우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또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배님한테 많이 또 배우기도 하지만 저는 후배인 주지훈 씨한테도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도 아 저 친구가 참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저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같이 연기하면서 이 친구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잘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재밌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렇게 말 그대로 훈훈하게 저한테 많은 걸 얻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주진 씨 이번에 충녕과 덕질 1인 2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왕과 노비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신분을 가졌는데 어떤 역할이 더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둘 다 최선을 다했는데 각자 파트의 고충들이 있었어요. 뭐 덕질이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의복을 입으면 의복도 입고 저는 이제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잖아요. 상대 배우 또는 저의 의상, 뭐 헤어스타일, 썼던 소품, 미술 이런 거에 굉장히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연기를 하는데 이제 노비의 신분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왕으로 대해주니까 그런 것들 또 반대 충령으로 연기할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의지를 많이 했고 기존에 이제 연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동안 연기를 해왔던 제가 집중하는 방식이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의 힘을 굉장히 믿고 또 그들과 함께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품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흔적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거꾸로 돼서 조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역할과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상황들이 많이 달랐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사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성군으로 또 한글을 창제한 왕으로 유명하고 또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세종에 얽힌 비밀실록을 이번 영화에서 조금 핵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갈지 또 이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특히 선생님들 역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세종대왕 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종이 젊은 시절 충녕대군의 이야기인데요. 충녕대군이 마지막에 이제 세종 왕이 되면서 영화는 끝나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코미디 장르라는 영화를 통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1위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그런데 역사실록을 제가 보다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재밌다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가갈까 하다가 역사실록을 이제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조선 초기 때 태종의 이제 아들들이 좀 있었고 세종이 이제 충녕이 셋째 아들인데 굉장히 나약하고 독서만 하고 뭐 고기만 먹고 바깥 활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학구파죠. 공부만 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불과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충녕이 이제 세자로 되고 불과 3개월 만에 왕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 영화인데 그럼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자기만 알고
공부만 했던 어떤 그 밖에 벌어지는 일들은 몰랐던 그 충령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종이 됐을까? 그 수많은 업적과 그런 데서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영화적인 어떤 이제 가상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 3개월 동안의 이야기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진지하게 다가가면 세종대왕 얘기는 이미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이런 조선판 쉽게 말하면 조선판 왕자와 거지이죠. 그래서 그 형식을 빌어서 새로운 사극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데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역사적 사실과 약간 픽션을 더한, 예, 허구적 사실을 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뭐 그 시절 황희정승으로 뭐 너무나 뭐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렸을 때부터 예,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서 뇌리에 젖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는 황희정승 이 세종대왕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뭐 그런 가정하에 픽션, 뭐 non-픽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이게 합체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인사하면 기자분들한테는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냥 편하게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쾌하고 정말 온 가족들이 봐도 좋고 또 연인이 와서 정말 한탕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아요. 그 안에 또 메시지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자리에서 뵐 때마다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가족 여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4시 진짜요? 비행기였는데 네네. 9시 비행기로 땡겨가지고 서울에 10시 10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차에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연예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해볼 만한데 뭐 이렇게 왔는데 저도 그래도 부랴부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렌트카 반납하고 예. 아침까지 부랴부랴 챙겨 먹고 공항 뛰어다니고 렌터카로. 이런 건 뭐 별거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쉰다. 네.